자, 이제 또 공명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우주 전체와 인간과는 항상 이렇게 뭔가 공감, 공명, 상응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와 이렇게 같이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알고 있는 미래라면 인간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인간이 머리로 의식적으로 그거를 기억해내거나 딱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우주 전체가 품고 있는 그 미래라는 정보에 인간이 공명하면서 그 정보를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명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들이 모든 단시점들을 다 저런 공명의 원리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주역점이랄지 여러 가지 단시점들을 이제 어떻게 단시점이 미래를 예측하느냐라고 할 때 그 설명을 공명의 원리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뭔가 하나 뽑힌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게 나온 것 같지만 그 점치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게 의미 있는 해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타로 카드도 설명을 하게 되면서 타로 카드도 이제 단시점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이제 이 공명의 원리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동기감흥의 원리인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공명의 원리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동기감흥은 이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와 상대방, 타인과 동기감흥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면 이 B라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생각들을 같이 감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타로 카드를 점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질문자와 해석자 간에 인간과 인간 내에서 서로 동기감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해석해내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점술과 좀 분리해서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상담을 할 때는 질문자의 질문을 이제 듣고 타로를 펼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묻게 되죠. 공부를 얼마 동안 해왔습니까? 어쨌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상대방과 동기 감응이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동기 감응의 원리로 설명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일종의 사이코메트리처럼 보는 거고 단시점이나 이런 게 점술 쪽으로는 보지를 않고 그래서 어떤 예언력이나 예지력이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다 타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이 타로 카드라는 것이 무의식의 발현의 어떤 출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요. 그 무의식의 세계는 이제 대부분 우리는 융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억눌린 감정, 표출하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 세계에는 그런 부정적인 기운들 말고도 의식할 수가 없는
인간의 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에너지나 초월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인간의 두뇌를 사용한다면 미래의 일을 알기는 어렵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는 충분히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 답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타로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무심코 아무 카드나 생각 없이 뽑는 것 같지만 무의식에서 알아서 답이 되는 카드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 원리에서는 뭐 해석자가 어떤 예언 능력을 가져가지고 상대방의 미래를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자신이 이미 그의 무의식 속에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건데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드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원리로 그 타로 카드를 설명할 때는 그 자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타로 카드가 가장 유용한 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타로 카드를 뽑는다는 자체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것 같은데도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가 나와주는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좋은 원리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조금 이제 좀 다른 측면의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타로가 무의식을 반영한다. 타로가 무의식을 반영한다라고 실제로 많이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제 셔플할 때 꼭 실수로 한 장이 툭 떨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실수로 막 어그러뜨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막 완전히 잘 안 되는 거 말고요. 잘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냥 한 장이 똑 떨어진 거. 그랬을 때 그 한 장의 카드가 또 마침 그 질문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그 유용한 해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 해석할 때는 그 셔플할 때 실수로 떨어진 한 장도 따로 딱 챙겨놓고 해석할 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실수한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수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에서 그 카드를 떨어뜨리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 카드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봐서도 이 타로 카드라는 것이 무의식이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2번, 3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그 타로 카드 할 때 같은 질문 2번, 3번 하지 말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한 번만 물어봐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뭐 한 3일 전에 물어본 질문 똑같이 한 3일 후에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90% 이상 별 특별한 일이 그 일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로 해석한 내용, 뭐 합격한다, 뭐 어렵겠다, 뭐 이런 해석한 내용은 거의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거는 그러려니 쉽죠. 그래야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같은 질문을 며칠 후에 다시 했을 때는 타로가 카드가 좀 다른 카드가 나오죠. 앞에서 처음에 3일 전에 했던 카드가 1, 2, 3번이 나왔으면 3일 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한 4, 5, 6번이 나온다던가 다른 카드가 나오는데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두 개가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요런 경우는 흔하게 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가장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앞에서 물어봤을 때 1, 2, 3번이 나왔는데
한 3일 후에 다시 뽑았는데도 뭐 한 4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나와요. 같은 카드가 보여요. 그리고 또 잊어먹고 있다가 한 2달 후에 다시 뽑는데도 또 한 7번 카드하고 2번 카드하고 3번 카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카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타로가 뽑힐 확률을 계산을 한다면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 어떤 무의식이 작용을 해서 이 카드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좀 이렇게 좀 신기하다 싶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타로 카드에 어떤 인간의 무의식, 자신의 무의식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공백 카드의 출현도, 공백 카드라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우리 메이저 카드 할 때는 공백 카드 얘기는 특별히 안 해드렸는데, 어떤 타로 덱 마다 이제 좀씩 다르지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카드를 이제 카드에 끼워주는 타로 덱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타로 카드 여러 장을 사용하다가 한 장을 잃어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카드 뭐 숫자 쓰고 이렇게 그림 대충 그리고 해서 대체하라는 의미로 이제 생긴 건데, 타로 이제 해석 방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공백 카드 그대로 어떤 의미 있는 카드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실은 공백 카드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메이저 카드 22장에다가 공백 카드 한 장을 더해서 23장으로 셔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뽑게끔 해서 공백 카드를 해석할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그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이 없는 거잖아요. 답을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가 그만해, 나는 답을 못 주겠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쓸데없는 질문을 했거나 무의미한 질문을 했거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거나, 또는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 2번 정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앞에서 해줄 만큼 얘기 다 했는데도 너무 장난스럽게, 아니면 좀 타로 카드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자꾸 할 때 공백 카드가 딱 출현을 하죠. 그럼 이제 그만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 공백 카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22장 메이저 카드하고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올 확률은 앞에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확률하고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주 카페에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타로를 상담해 주는 경우라면 뭐 무슨 뭐 황제 카드가 하루에 뭐 몇 번 나오는 것처럼 공백 카드도 심심치 않게 랜덤하게 나와줘야 좀 그 확률의 원리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도 어떨 때는 뭐 며칠씩 뭐 상담을 해도 정말 공백 카드를 구경할 수도 없을 만큼 전혀 안 나오다가 정말 신기하게 그런 식으로 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귀신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백 카드라는 것이 22장하고 섞여서 23장 속에 항상 같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를 피해가면서 안 뽑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이 타로 카드를 뽑는 것이 그냥 랜덤하게 확률적으로 폭폭폭 뽑는 게 아니다. 뭔가 그 무의식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에서 이미 그 카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답을 설명해 줄 카드를 알아서 뽑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그 본인, 정작 당사자는 의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림 아무거나 뽑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는 알고 그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예로 그 해석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무의식 이런 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해석자의 감정이 타로 카드에 나오는 경우도 그 타로 상담을 이제 실전에서 해보시면 가끔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처음 만나게 되면 좀 솔직히 당황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제 경험에도 저도 그냥 이렇게 손님에게 타로 상담 애정운을
상담해드리고 있었는데, 뭐 두 남녀 커플이 보기에도 다정해 보이고, 물어보는 질문도 뭐 둘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좋은데 앞으로 별일 없겠느냐 그 정도였고, 뭐 결혼을 한다느니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성사될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벼운 애정운만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뭐 맞춘 듯이 카드가 일단 뭐 연인 카드 나오고 뭐 화사한 카드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어렵게 해석해 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밝은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는 그때 이 애정운을 보는 상황은 특별히 어려운 질문을 만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막 그 희귀한 질문 케이스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셔플하고 뽑는 것도 제가 뽑은 게 아니고 그 손님이 뽑았어요. 손님이 다 뽑아서 저는 그 카드를 뽑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감정이나 저의 상황이 여기에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야 맞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둘이 손잡고 있는 남녀, 그 여자분이 뽑았는데 죽음 카드 나오고 뭐 달 카드 나오고 탑 카드 나오고 아무튼 메이저 카드 중에 있는 어두운 카드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뽑는 사람도 뽑은 사람들도 좀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자기네 애정운에 무슨 불안한 암시인가. 그리고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그래.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의 애정운이 미래에 좀 안 좋다 해도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어두운 카드가 다 출현한 거는 저도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정말 잊지 못하는 게 저도 좀 살짝 당황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뭔가 좀 그 뭐 다른 생각을 하고 뽑으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결국은 이거를 접고 다시 셔플해서 다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님이 가고 나서 도대체 이렇게 어두운 카드들이 일색으로 왜 나왔을까? 그걸 궁리를 했는데 뭐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이때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저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정확하게 딱 그 시간.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정말 그 저의 그 어떤 이거죠. 그야말로 죽음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그 상황을 이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자는 웬만하면 이 타로 카드를 뭐 상담해 줄 때 자신의 무언가가 나가지 않도록 항상 평정한 마음을 갖고 이게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정보가 나가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절제를 하지만 이런 아주 중대한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 무의식에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의식하지 못해도 제가 그 사건을 실제로 알지 못해도 저는 이 시간에는 전혀 몰랐죠. 알지 못했어도 저의 무의식이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을 해준 거죠. 더구나 제가 그 카드를 뽑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유사한 경험들을 몇 번씩 하시게 돼요. 타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중요한 그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타로 카드라는 게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단순히 이렇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 그게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거구나. 그런 거를 실감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타로 카드가 왜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타로 카드가 그게 맞을 수 있어? 뭐 어떤 원리로 맞는 건데? 라고 일반인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들이 대략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도 타로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대략 이런 원리를 인해서 타로 카드가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을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학문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는 설명들이죠. 왜냐하면 타로 카드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그 물리적이고 그냥 과학적으로 딱 자로 잰 듯이 그 현상을 탐구하기가 어려운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 뭐 영혼적인 측면, 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렇게 뭐라 한마디로 딱 잘라서 타로 카드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만큼 타로 카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취미로, 재미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이런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다든지 그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담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정신적이고 광대한 분야까지도 그 타로 카드가 다루고 있다. 그런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로 카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장난스럽게 놀이로 뽑을 게 아니라는 거. 타로 카드를 해보면 해볼수록, 예, 타로 카드를 저도 뭐 처음 배울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아, 이게 타로 카드가 예사 물건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의식하는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 아래에 잠재된 그 무한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마음, 이거 좀 잘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